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아노바 고급편 첫 번째 시간 6-1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 1A, 2A 아노바를 끝내고 나서 아노바를 이쯤에서 끝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컨트라스트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이 컨트라스트, 아노바 후에 이제 컨트라스트 테스트 같은 경우를 하는데요. 많이 쓰는 분야가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거의 안 쓰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좀 배워놓고서는 사실은 거의 그 이후에 쓴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강의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다. 넣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굳이 컨트라스트를 몰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리즈 강의, 컨트라스트에 관련된 시리즈 강의를 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한 번쯤 봐두시는 게 나중에라도 좋지 않을까,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시작해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노바를 하고 나서 유의하면 사후감정, 포스트학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학 말고 이 컨트라스트를 이용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의 수학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룹은 5개입니다. 현재 고3 학생, 그다음에 대학 A대학의 신입생들인데 전공별로 수학과 화학과 영문학과 역사학과의 신입생 해서 총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수학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F테스트의 통계적 가설은 이렇습니다. 5개 그룹의 평균값이 모두 같다. 그죠? 그리고 얼터너티브 하이포시시스, 대립 가설은 적어도 이 중에 하나는 다를 것이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하나는 유의할 거다. 뭐 이런 거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리고 설사 이게 유의하다 해도 포스트학을 하게 되면 즉 사후검정을 하게 되면 5개 그룹 중 2그룹을 뽑아서 1대1 비교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가설이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고3 학생의 수학 점수보다 다른 4그룹의 평균 수학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뭐 둘 다 사이에 점수는 다를 것이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테스트와는 완전 다른 테스트이죠. 두 번째로 이공계학과인 수학과 화학과 신입생의 수학 성적이 인문계학과인 영문과 역사학과 신입생 수학 성적과는 다를 것이다. 이거는 또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또 다른 겁니다. 그죠? 수학과 신입생의 수학 성적이 화학과 신입생의 수학 성적과 다르다. 물론 이 부분은 포스트학 테스트를 해서 1대1로 비교를 굳이 해보려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인 영문학과 신입생의 수학 성적이 역사학과 신입생의 수학 성적과 다르다. 이것도 역시는 포스트학으로는 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설이,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 가설이 우리의 진짜 관심사라고 한다면 단순히 F테스트를 하고 포스트학을 하는 것으로는 해결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컨트라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한번 이 네 개의 가설을 가지고서 우리가 컨트라스트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쭉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개의 그룹의 평균 수학 점수를 뮤1부터 뮤5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그럼 이제 첫 번째 가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뭐였냐면요. 고3 학생의 수학 점수보다 다른 4그룹의 평균 수학 점수죠. 이 점수가 다를 것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 하나의 평균값과 이 4개의 평균값이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누기 4를 해서 평균값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같은지 아니면 이게 다른지를 보는 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설은 이렇게 되겠죠. 고3 학생의 수학 성적과 나머지 4그룹의 평균 수학 성적이 같을 것이다. 아니면 다를 것이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가설은 이랬습니다. 이공계학과인 수학과와 화학과의 평균 점수가 인문계인 영문학과와 역사학과 신입생의 수학 점수보다는 높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죠. 다를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보죠. 이때 고3 학생의
수학 평균 점수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죠? 오직 요 두 개의 평균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 가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포스트학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수학과와 화학과가 같은지 다른지 보겠다. 마지막은 영문학과와 역사학과가 같은지 다른지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컨트라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평균의 가중값, 즉 가중평균 같은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기호로 제가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컨트라스트라는 거 이제 싸이라고 있죠. 요거를 싸이고 요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모자다라고 해서 싸이햇이라고 보통 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두 개의 값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뮤와 이제 x바로 해서 이제 요거는 모집단인 경우, 요거는 샘플인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평균값입니다. 어차피 의미는. 즉 각각 그룹의 평균값에다가 그 그룹에 해당하는 컨트라스트를 곱해서 그죠? 그걸 다 합친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컨트라스트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CI가 바로 컨트라스트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이 네 개의 그 가설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선형조합의 컨트라스트를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의 원칙은 첫 번째는 이 컨트라스트의 개수는 그룹의 개수와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중평균이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룹의 개수랑 컨트라스트의 개수는 똑같고 컨트라스트의 합은 0이어야 합니다. 가중평균을 만들 때의 특징 중에 한 가지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실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첫 번째 연구가설은 고3 학생의 수학 점수와 다른 네 그룹의 수학 점수의 평균은 다르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가설을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만들었죠. 그죠? 네 그룹의 평균값이고 네 그룹의 평균값입니다. 요때 요것에 대한 컨트라스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그죠? 요거 한쪽을 반대쪽으로 넘기면 한쪽이 0이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뮤1 마이너스 4분의 1의 뮤2, 4분의 1의 뮤3, 4분의 1의 뮤4, 4분의 1의 뮤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요때에 요 뮤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뭡니까? 컨트라스트죠. 그래서 컨트라스트는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컨트라스트는 하나, 둘, 셋, 넷, 5개라서 5개의 그룹 개수와 동일하고요. 이걸 다 합치면 서메이션을 하면 0이 나오죠. 4분의 1이 4개니까요. 그죠? 다음 두 번째 가설입니다. 이공계학과인 수학과 화학과의 성적이 평균 성적이 인문계학과인 영문학과 역사학과 신입생 수학 성적과 다를 것이다. 요런 게 됐고요.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각각의 뮤에 붙어 있는 것들의 앞에 있는 요것들이 다 컨트라스트입니다. 단 여긴 뮤1이 없기 때문에 뮤1의 컨트라스트는 제로.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합은 당연히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을 보죠. 세 번째 가설은 수학과 신입생의 수학 성적이 화학과 신입생과는 뭐 다를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뮤2 이퀄 뮤3 뭐 같다 다르다의 차이일 뿐이고요.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0, 1, 마이너스 1, 0, 0이 됩니다. 요 앞에 첫 번째 0은 고3이니까요. 그죠? 수학과 화학과 영어학과 역사학과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영문학과 신입생의 수학 성적이 역사학과 보어는 다를 것이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뮤4 equal 뮤5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는 다 0이고 뒤에만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0이 되죠. 자, 이게 지금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컨트라스트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컨트라스트는 일종의 가중평균에 들어가는 그 가중값을 말한다. 요 정도 이해하시고요. 어떻게 컨트라스트를 만들었는지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노바 고급편 첫 번째 6-1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